안녕하세요. 부모 노릇의 저자 민승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드라마들이 있는데요.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라는 제목의 드라마 기억하시죠? 이런 류의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한 열정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우유의 이름에 관련된 조크도 있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 벌써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연세 우유로 갈아탑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덧 건국 우유로 바꾸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러다 입시가 다가오는 현실적인 타이밍이 되면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의 학업에 관련된 또는 학습에 관련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강의를 할 때 자녀 입시나 진로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와 부부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부모님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부부 문제 본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의보다는 자녀 관련된 강의에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자, 과연 우리 언제까지나 한국의 부모님들이 소위 스카이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부모 역할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학부모 이전에 부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요, 부모 이전에 학부모 노릇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아니, 학부모, 부모 이것 이전에 먼저 우리 부모들도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자, 우리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 노릇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나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업에 실패해서 과일 행상을, 그것도 길거리에서 차 위에 과일을 싸놓고 과일 행상을 하는 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생활고 때문에 이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과 아내와의 관련된 일들을 몇 가지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기억에 나는데요. 어느 날 딸이 아빠를 찾아옵니다. 평소에 그렇게 불친절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티를 냈던 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아빠는 너무나 좋았지만 딸이 하는 말은 나 돈 좀 줘라는 말이었어요. 돈 벌면서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하기 너무 힘드니까 돈 좀 줘. 그래야 내가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된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못 구하고 결국은 약속된 날 딸을 찾아가서 돈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딸이 찬바람 날리며 쌩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때 옆에서 아내가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핀잔을 줄 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그 한마디가 저는 가슴에 남네요. 뭐 해준 거 없으면 부모 아니냐? 이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노릇의 능력과 부모 노릇의 스킬보다는요, 부모 노릇의 방향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모 노릇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과 달리 충분히 뭔가 역량을 발휘해 주거나 능력을 발휘해 주지 못하더라도 부모 노릇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 덕분에 너희가 태어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모 때문에 네가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우리 덕분에 태어난 줄 알아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쩌면 간섭을 넘어서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부모 때문에 너희가 태어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간섭이나 관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20여 년이 넘도록 전국의 기업을 다니면서
리더십과 소통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강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 기업에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싶은 인재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스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소통과 공감의 역량, 자질,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소위 육아 3종 세트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분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해야지 아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3살 때까지는 어쨌든 엄마 손으로 직접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3가지 중에 뭔가 하나라도 해주지 못했다면 그렇게 좋은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착 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리엄 시어스 박사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영유아기 시절에 아이와 부모 사이의 애착, 건강한 애착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애착 이론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애착을 과잉 공급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애착 좋습니다. 모유 수유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직접 부모님 손으로 키우는 거 가능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도 절대로 부모님이 죄책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때요? 대부분 본격적인 학습 지도에 나서죠. 팔 걷어붙이고 사교육 알아봅니다. 자, 그것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녀 양육 방향성을 세팅하는 것. 이게 아동기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에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관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에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자녀의 강점을 함께 찾아줄 수 있는 이런 동반자적인 부모의 역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모 노릇 아닐까요? 저는 부모 노릇을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결국은 나중에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모 노릇의 완성은요, 자녀에게 짐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해야 될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노후의 부부간의 건강관리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부모 노릇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관리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자녀가 떠나고 난 이후에 부부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관계 관리를 하는 것. 자, 이 적어도 3가지의 관리를 지금부터 해나가시는 부모님이 정말 부모 노릇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봤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그때 아내가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추억이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우리 함께 되짚어보면 어떨까요? 부모 노릇이란 저의 책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그것이 건강한 직장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